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휴가철이죠. 휴가철에 시장이 이렇게 불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휴가를 즐겁지 않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변수들이 그렇게 많이 작용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 자체가 상승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심려하지 말고 휴가를 즐겁게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또 지금 왕성하게 또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 이제 주요 이슈들을 갖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OBB 법안입니다. 이것이 일단 의회를 통과했죠. 트럼프도 서명하고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이제 법안이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세 법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내용을 갖다 들여다보면은 미국 중심의 그런 이제 법안들이고 상대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이 되는 그런 법안들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강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내 3법 개정안도 국회를 갖다가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해서 통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3법 개정안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주 우선주의 원칙, 그렇습니다. 그 주주 우선주의라는 것은 주주 중심의 그러한 정책들이라는 겁니다. 배당도 일단 주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가능한 한 맞춰서 일단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주주의 불리한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없앴던 것이죠. 그죠? 없앤 것이죠. 때문에 주주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사실 주식시장으로도 보면은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 5,000포인트 목표치를 갖다가 지금 두고 그 TF를 갖다 구성해 놓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갖다가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나쁠 거 없죠. 그 사실상 대통령도 직접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으로 가는 그 물꼬를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일단 옮기는 그러한 이제 물꼬를 갖다가 주식시장으로 물기를 트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시중 부동 자금들이 약 제가 알기로는 1,300조, 1,500조에 달합니다. 그런 많은 자금들 중에 일부가 정시로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사실은 더욱더 이러한 금리가 자금이 정시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또 정부도 재정을 갖다가 추경 예산으로 30조 이상을 갖다 이렇게 들려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많이 풀리고 부동화되고 그러면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식시장 수급은 상당히 좋아지면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개인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메이저들이 매물을 갖다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좀 부담을 갖다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들도 나중에 가서는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나중에 일단 4분기나 이때 가면 돈의 힘, 돈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오면서 돈의 힘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자금의 이동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많을 때 우선은 먼저 가는 쪽이 부동산 쪽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 정부의 규제 체계에서 부동산이 일단 좀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단 정시로 자금이 또 물꼬가 자동스럽게 트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동성장세의 요인이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확대 정책과 한국은행 통화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자금이 정시로 향하는 것이죠. 그죠? 그 불경기가 돼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돈의 힘에서 올라가는 그런 강세장도 아마 4분기쯤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긍정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여태까지 많은 영향을 미쳐왔던 한미 관세 협상, 이 문제도 사실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협상하다 보면은 이제 지연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8월 1일까지 관세를 갖다가 높이 세율을 매겨서 부과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35%까지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 협상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은 좀 유예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어쨌든 협상 시간은 내일까지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고 미국 시간은 이제 모레쯤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마 유예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급한 상황 속에서 일본보다 또 경쟁국인 다른 나라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갖다 적용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이 성공한다면은 우리 수출 관련주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상 뭐 미국에 미국을 산다면은 이것은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출 관련주도 이 협상이 끝나야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8일이죠.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갖다 맞이하게 되겠죠, 그죠? 그 실적 이제 좋은 기업들과 나쁜 기업들이 바로 일단 갈라질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실적이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갖다가 위험하게 빠뜨리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점은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이 많이 사들어오고 매니저들이 파는 이런 구도 속에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동안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팔아가지고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너무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갖다 조절해가면서 가겠다 하는 것이 주도 세력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이유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상승의 끝을 갖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손바뀜을 통해서 일단 조정을 좀 거치겠지만은 거치고 나서는 다시 또 상승세로 이어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이 어쩌면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좀 필요한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갖다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왼쪽이 코스피인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번 올랐다가 중간 휴식을 취했다가 또 올랐다가 중간 휴식을 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동에 의해서 상승 기조를 우리가 본다면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격 파동이라고 합니다. 충격 파동은 5파동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한 번 올랐다가 두 번 조정받고 세 번째 올라갔다가 네 번째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 조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승파 5파동째가 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이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적당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한 번 더 상승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시간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코스닥은 사실상 코스피에서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우측을 보면은 올랐다가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4파동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지난 고점 부근에서 3존형, 그러니까 삼중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러면서 일단 이제 이 데드라인을 갖다가 760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700선을 붕괴시키면은 기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다 낳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고점이 이 지점이니까 파동상으로 우리가 세 파동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A파 하락 후에 B파 반등, C파동 조정. 이것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코스닥 역시 네 번째 파동이고 다섯 번째 또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적당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됩니다. 두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4파 조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4파 조정 이후에 다시 5파 상승 한 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OBB 법안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영향은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친환경법에서 세제 혜택이 이제 축소됩니다. 또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그 예외를 두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은 뭐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세제 혜택을 갖다가 주지 않고 또 폐지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제 입장이냐면 미국이 9월 1일까지는 세제 혜택을 갖다가 유효하지만은 그 9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상 이러한 이제 세제 혜택을 축소시켜버리거나 또는 폐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보조금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머리가 지겹도록 일단 점들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될 확률이 높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라든 전기차에 대해서 압박 요인이 되어 왔었죠. 그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주가는 충분히 많이 빠졌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겹도록 일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재에 대한 신선미가 사실상 이제 완화되거나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호재를 갖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실 이렇게 지겹도록 반영된 상태 속에서 주가가 안 빠져요. 이제 2차 전지가 조금씩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악재도 일단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을 갖는 거죠. 그죠? OBBB 법안이 나오면서 이제는 전기차도 이제는 자립해야 된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 개발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행 거리라든지 충전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플레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법안 때문에 전기차는 관련된 기업들은 빠르게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전기차 관련 2차 전지도 좀 깨어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OBB 법안의 그 핵심은 화석연료 그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친환경과 반대죠. 그죠? 그 트럼프는 알래스카 개발을 갖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화석연료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 친환경 관련 각종 일단 이제 법적인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이 OBB 법안을 통해서 없애버린 거죠. 그죠? 화석연료는 열려있다. 그 정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알래스카 개발 관련주 이런 것들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금지합니다. 만약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했을 때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OBBB 법안의 어떤 주된 골자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일단 여러분들 규제를 갖다 강화할 수밖에 없다. 물론죠. 뭐 트럼프하고 시 주석하고 일단 만나가지고 일단 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사실상 지금 중국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우리가 간접적 피해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로 미국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삼성전자도 일단 텍사스에다가 투자해 놓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원래 세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25% 주기로 했는데 세제 감면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트럼프에 와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못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따져보니까 미국 상원에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25%가 아니라 세금을 갖다가 더 감면해서 35%까지 감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더 받아낼 게 있다는 생각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단 이제 투자를 해놓고 있을 때, 거기다 미국 특허를 갖고 있는 반도체 장비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부담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당 투자 과세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배당 투자 과세를 갖다 강화한다면은 투자들은 미국으로 몰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나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인 투자들에게 선택의 어떤 다양성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든 친환경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은 더 이상 악재를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화석연료 개발에서 알래스카 개발건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가스라든지 알래스카 개발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도 일단 이런 이제 세제 지원 속에서 조금씩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악재로 작용했다 보니까 부담이 됐지만은, 그죠? 네, 그런 점은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에 대한 차익 매물 추례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등주는 이제 조방원이죠. 조선방산 원전. 너무 올랐죠. 그죠? 금융지주사입니다. 이건 정책적 수혜주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AIG도 웬만큼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일단 많이 올랐죠. 그죠? 다들 하나같이 내가 주도주다 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왜 올라갔느냐? 바로 메이저들이 일단 이제 끌고 나가면서 일단 강세를 유지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 메이저들이 차익 매물을 갖다 잔뜩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급락을 하는 이러한 양상이 띄었었죠. 그죠?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또 되사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마무리한 후에 재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다 받을 때는 밑에서 일단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이번 주 조정을 갖다가 하면서 저점을 갖다가 확인해 가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매수 기회를 삼는 건 단타입니다. 바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낮은 가에서 사가지고 반등할 때 파는 전략으로 이렇게 우선은 전략을 갖다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일단 소외주들이었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이 급등주가 조정을 보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비주도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엇박자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메이저들은 지금 급등주에서 자기 실험 매물을 내놓는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오히려 사면서 주가 견조함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도.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악재가 소멸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방원이라든지 금융, 지주사 같은 이런 이제 급등주가 메이저들의 어떤 차익 매물 쪽에서 조정을 갖다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이런 이제 소외주들이 반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수 급락을 방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더니 조정받을 때는 못 올라갔더니 올라가면서 지수를 갖다 받쳐주는 것이고, 그죠? 이런 시속 게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장 갖다가 투자할 때 지수가 안 좋다고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트럼프 리스크 영향을 좀 받아왔던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정도 많이 받아왔고, 이제는 트럼프 리스크가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되는 순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삼고서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세로 일단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점차 회복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9월 달에 혜택이 이제 폐지가 된다.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세대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폐지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뭘까요? 불확실성 제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ETF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코덱스 2차 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하향의 추세대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주가가 돌파했죠. 지난 주말에 지수가 급락했지만은 사실상 별로 안 빠져요. 그죠? 이 코덱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소울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2차 전지도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는 내년에 아마 개전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총 22종의 일단 이제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신차를 내놓습니다. 그 신차 중에서 11종이 뭐냐면은 2차 전지예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자, 그렇다면은 절반이 전기차라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내연차보다 2차 전지로 일단 생산량을 늘리고 신차를 내놓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추세적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갖다 예고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기차 중심의 그런 어떤 이제 전략을 갖다가 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커들이.
그럼 이것이 바로 일단 전기차의 그러한 캐전 탈출에 대한 희망을 떠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배터리의 일단 용량이 점차 수출 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도 일단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캐전 상태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본격적인 상승으로 간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최근에 어떤 이제 미세한 변화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미국의 일단은 최대 그 북미 지역의 리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엘브말 같은 경우도 지금 서서히 바닥을 탈출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브말 주가 흐름을 따라서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2차 전지 이들 종목들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더 이상 나쁘게 우리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2차 전지는 4분기에 가서는 본격적인 회복세로 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기술의 진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1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주행거리가 확 늘어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충전 시간도 꽤나 많이 단축되는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임, 이 화재는 사실상 지금 내연차보다도 20%가 더 화재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만큼 기술의 어떤 진보를 통해서 이렇게 2차 전지도 또 전기차도 좋은 조건을 갖다가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내년에 일단 이제 1년 후를 갖다 본다면은 주행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또 길거나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을 갖다 본다면은 이 2차 전지는 앞으로 희망적이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방향은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캐전 상태에 있고 미국의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딘 거죠. 그죠?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좀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제 점들을 갖다 우리 고려한다면은 2차 전지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을 이제 내일이 일단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뭐 9조 대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한 2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일단 여러분들 영업이익도 따지고 보면 하이닉스보다 낮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은 확실히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뒤져 있는 상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삼성전자가 기술에 일단 지금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기업이 기술에 들어갔다 등한시한다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여러분들 기술에서 뒤지다 보니까 파운드리 부분에서 대만의 TSMC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파운드리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HBM에서도 보면은 기술이 뒤져가지고 삼성전자는 2015년쯤에 일단 이 HBM에 뛰어들었던 상태에 있고 SK 하이닉스 2009년에 뛰어들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주가로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실적으로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으로 삼성전자는 이 중앙 배선 설계를 갖다 기술을 갖다가 변경시킵니다. 적은 면적으로 발열을 다운시키고 정보 전달을 높입니다. 그 DRAM 생산 수율 60% 이상 이제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을 갖다가 6세대 DRAM IC DRAM에 적용을 해가지고 HBM4에도 일단 하반기에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파운드리도 2나노 부분에서 일단 양산도 지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점차 기술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올 때는 주가는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삼성전자도 일단 깨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밸류업도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거래소의 밸류업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코스닥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밸류업 지원 방안을 갖다 위한 워크숍을 갖다 열었죠. 그죠? 지난해 코스닥 밸류업 기업들은 33개로 일단 이제 발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코스피 시장 밸류업 기업은 주가 급등했는데 코스닥 기업들은 못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뭐가 일단 투자 대상이냐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별 기업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밸류업 ETF에 주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정부가 일단 이제 배당 정책을 갖다 쓴다 해가지고 그 배당 관련 ETF가 많이 올라갔듯이 바로 코스닥에서도 일단 밸류업 관련주에 주목을 한다면은
바로 일단 밸류 ETF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ETF는 이런 것들입니다. 프로스턴 이제 코리아 밸류 액티브, 우리가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면 액티브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그죠? 그 삼성 코리아 밸류 TR ETN, 그 코덱스 코리아 밸류, 그리고 타이거 밸류 코리아 밸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타임 폴리오 코리아 밸류 액티브, 뭐 이런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ETF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그 코스닥 시장에서도 밸류 관련주가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올라갈 것인데, 코스피 올라가고 코스닥만 못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코스닥도 일단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ETF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급등주와 소유주 간의 시속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장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외됐던 종목들은 이제 올라갈 때고 급등주는 조정을 받을 때다. 그 소외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올라갔을 때 팔고 급등주가 조정을 받을 때 밑에서 사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급등주는 금융지주사, AI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잖아요, 그죠? 금융지주사들은 정책 관련해서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밸류 관련주고, AI는 미래 성장, 로봇도 미래 성장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저가 매수에서 반등시 매도하는 이런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조정기에 일단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갖다 안 좋게 발표할 때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성향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조정 볼 때 한번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메이저가 매수 강화하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메이저들이 매수한다는 것은 안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일단 이제 수급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고, 그죠?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지금은 시장이 따라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그죠? 조정받고 있는 상승기조 속에 있는 것이 조정받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삼성전자를 갖다가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하이넷은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간 것을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되죠,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고, 소외됐던 삼성전자는 이제 깨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닥에서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일단 좀 쉽니다. 하루 이틀 쉬고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우리가 매수를 해도 좋을 그런 대상 중에 하나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좀 무겁기도 하지만은 차근차근 요즘 같은 이런 불안 여건 속에서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좋다. 그 삼성전자를 갖다가 오늘 관심의 대상으로서 모처럼 만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바닥을 대탈출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멋진 투자 잘 하시고 성공적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